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의 제목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충동, Sudden and Dramatic Compulsions입니다. 자, 여기서 충동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충동, 예를 들어서 충동 구매, 그런 의미에서의 충동이 아니라 어떤 그 갑작스러운 계기, 갑작스럽고 극적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내면에서 발생하는 충동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그 의식이 어떻게 해서 몸을 지배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그 주제로 담고 있거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두 파트에 걸쳐서 이제 사례까지 포함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Many functional ailments are the result of poor health fixation supported by symptoms real or imaginary. 자, 우리 신체와 관련된 신체의 기능과 관련된 질환 중 상당수는 진짜 또는 가짜 증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자, 우리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그것도 역시 집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증상이 진짜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짜 증상에 대해서도 내가 그곳에 집착하면 이제 신체적인 기능과 관련된 질환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인간의 의식의 힘이라는 것이 이제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도 또는 나쁜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픈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A number of cases are recorded of persons completely paralyzed who have recovered as the result of a sudden and dramatic compulsion. 여기 이제 제목이 나오죠. A sudden and dramatic compulsion. 자, 갑작스럽고 극적인 충동으로 인해 어떤 그 내면의 충동,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신체의 완전한 마비 증상을 겪고 있던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나는 이제 몸이 마비된 상태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woman confined to her wheelchair jumped up and ran 100 yards to save a baby who had crawled to the edge of a swimming pool. 자, 휠체어에 의존하던 한 여성이, 그러니까 휠체어에 타고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죠. 그랬던 여성이 있는데 그 수영장 가장자리로 기어가던 자기의 아기를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서 100m를 뛰어간 사례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실제로 진짜 증상이든 가짜 증상이든 간에 이 경우에는 이제 진짜 증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 아기를 보고 자신의 아기가 위험에 빠진 상황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100m를 뛰어간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식의 힘이 몸을 지배한 겁니다. 예. 컨트롤을 완전히 이제 몸의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의식이 그 지배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그 연약한 엄마가 갑자기 차를 들어 올렸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The attention of the mother was fixed with such intensity upon the danger to her child that her own health fixation was entirely forgotten.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아기에게 닥친 위험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그 아기의 안위에 대해서만, 안전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집착을 순간적으로 완전히 망각하게 된 것이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내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어떻게 해서 휠체어에 앉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병자야.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망가져서 쓸모가 없어. 그런 생각을 그런 쪽에 이제 계속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하자면 그 관심, 집착 또는 집중이 이제 아기에게로 옮겨가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잊게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잊게 되고 자기 사랑하는 아기에게 모든 그 관심이 이제 쏠리다 보니까 몸이 그대로 그 의지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예. Her body,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Her body obeyed without question the will to reach the imperiled infant. 그녀의 몸은 위험에 처한 아기를 구하려는 엄마의 의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어제였나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 도구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인, 그 주인의 지배를 받게 돼 있죠. 컨트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엄마의 의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의식은 우리 인간의 의식은 몸을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의식의 도구이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자, 운전수가 자신의 차를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 이 운전수, 어떤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잖아요. 그 운전수는 말하자면 우리의 실체,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영혼이고요. 우리의 몸은 그 차입니다. 예,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블랙 포인트 보겠습니다. 그 배의 냉동실에 갇혔던 사람의 사례. 자, 이거는 이제 좀 부정적인 결과로 이런 의식의 힘이 나타난 케이스인데요. 이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출처는 못 찾겠는데, 그 바다를 횡단하는 어떤 화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잔뜩 이제 물건을 싣고 이제 뭐 가는 거겠죠. 뭐 식품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자, 근데 그 중에 선원 한 명이 그 실수로 이제 그 음식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 냉동실에 갇히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냉동실에 뭐 바다 횡단하는데 뭐 이게 태평양이었던 것 같은데 뭐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뭐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그 안에 냉동실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죠. 네, 그래서 이 배가 실제로 이제 결국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이제 사람들이 이 선원이 없네, 뭐 이 사람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찾다가 보니까 그 냉동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며칠 동안을 이제 뭐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 이 냉동실 벽에다가 그 막 일기 같은 걸 썼어요. 그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막 처절한 그런 내용 일기를 이제 기록을 했었던 거죠. 자기 마지막을 그 죽음을 이제 맞이하면서.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배가 그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이 냉동실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았어요. 즉 냉동실이 켜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이렇게 낮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얼어 죽을 그런 온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냥 밖이랑 똑같은. 게다가 또 그 안에 이제 식품도 뭐 이게 뭐 썩는 식품이 아니었나 보죠. 뭐 식품도 뭐 이게 뭐 실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냉동실이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안에 갇혔던 사람은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냉동실에 갇혔으니 나는 이제 곧 얼어 죽겠구나. 그 실제로 이 사람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 얼어 죽어 있더래요. 예. 하지만 얼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얼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놀라운 그 의식의 힘이 몸은 그 의식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이 의식이 너는 이제 곧 얼어 죽을 운명이야 라고 하니까 실제로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온도가 이렇게 춥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사례가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파키스탄 사례. 이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드렸었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IT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파키스탄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때 엄청난 생고생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인도 바로 옆에 있죠.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갔었던 게 언제냐면 하여튼 6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서 이제 더더욱 더웠는데 이제 밖에 평상시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뭐가 42도, 45도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물론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운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거긴 이제 습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후덥지근하진 않고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피부 따가운 정도. 예. 그리고 좀 그냥 덥긴 더운데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의 더움입니다. 예. 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밖에 점심 먹으러 나오면은 너무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건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파키스탄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제 사무실 안에도 되게 덥거든요. 뭐 에어컨이 막 여기저기 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유일하게 이제 에어컨이 이제 틀어져 있는 곳이 그 전산실, 기계실이에요. 그 전산실에서도 그 이제 각종 서버들, 컴퓨터 이런 고급 컴퓨터, 뭐 이제 디스크 이런 거 보관하는 기계실 있잖아요. 자, 이 기계 같은 것은 이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온도를 되게 낮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장비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그 기계실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에어컨 바람을 맞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기계실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일을 하다가 도대체 여기 온도가 한 몇 도쯤 될까 하고선 거기 온도계를 바라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30도더라고요. 30도. 30도면 사실 굉장히 더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밖에 비해서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30도라는 것은 이상적인 온도가 아닙니다. 기계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비가 온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한 18도, 19도 최소한 그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30도 상태에서 이제 기계실을 이제 운영한다라는 것은 기계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엄청 고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UPS나 뭐 이런 장비도 따로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예정했었던 것보다 훨씬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요. 뭐 이건 적절한 사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두 번째 사례는 굉장히 적절합니다. 여기 K2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이제 K2라는 산이거든요. 이 K2가 이제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파키스탄의 그쪽 IT 엔지니어랑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파키스탄 나라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파키스탄 이렇게 너무 덥다. 이거 여기 원래 다 이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기 그 K2 쪽 K2라는 산이 있는 그쪽에는 굉장히 시원하다. 아니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춥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워서 그러냐? 거기 도대체 온도가 얼마나 낮게까지 떨어지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한 영상 1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10도에서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너무 이제 그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은 막 40도, 뭐 심지어는 막 진짜 더울 때 50도까지 올라가는데 10도까지 뭐 10도하고 40도, 50도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얼어 죽을 수 있는 온도다. 굉장히 추운 온도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이 이제 죽더라는 거예요.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매년 몇 명씩 생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그 의식의 힘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게 뭐 그 휠체어에서 갑자기 일어난 여성처럼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배에서 얼어 죽은, 꺼져 있는 냉동실에서 얼어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 Chinese have a story, perhaps a legend, about an old scholar whose habit it was to walk by the edge of a little lake while he meditated upon the spiritual mystery of Tao. 자,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또는 한 전설도 한편 소개하고자 한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중국에 매일마다 호숫가를 거닐면서 그 도의 신비에 대해 사색했던 한 늙은 철학자가 한 명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뭐 도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깊이 사색하는, 거의 명상 상태, 반최면 상태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산책을 하던 그런 철학자가 한 명 있었다는 얘기죠. One day, while in deep contemplation, his attention fixed on his mystical speculations, he wandered out onto the lake, walking safely upon the water. 자, 이게 뭐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전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하루는 이 철학자가 신비주의에 대한 깊은 사색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호수를 향해 나아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뭐 요즘도 뭐 밖에서 이제 스마트폰만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 그 걷다 보면은 막 나무에 부딪히고 막 도로로 날아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포켓몬 잡다가 보면은 별의별 곳을 다 간다고 하죠. 네, 뭐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자, 이 철학자도 그 자기의 사색에 너무 깊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길을 벗어나서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자기 그 사색에 너무 깊게 빠져 있다 보니까. After a time, he realized suddenly his strange position and fear came to him. He promptly sank and almost drowned. 자, 잠시 후 그 사색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갑자기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 물 위에 서 있네? 뭐 이런 황당한 그런 시츄에이션을 갑자기 인지했고, 그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물로 퍽 빠졌다는 얘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한 그런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고 한다. 어쨌든 살아나긴 살아났습니다만은 이게 딱 보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 뒤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The account of the disciple who walked out on the Sea of Tiberias to meet the master has a similar meaning. 어디죠? 마스터를 만나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마스터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마스터를 만나기 위해 티베리아스의 바다로 걸어간 제자의 이야기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가 되고 싶어했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제자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그 바다에 서 있었거든요. 그 사실도 모르는 채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거예요. 네,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이러한 그 정신의 힘, 의식의 힘을 설명하는 하나의 우화인지 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안에 내포된 가르침이 더 중요한 거죠. So long as he kept his attention upon Jesus, he was safe. But the moment his mind returned to a self-focus, he was afraid, and phenomenal power departed from him. 자, 이 제자가 예수에게 그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는 안전했지만, 자, 이 예수를 하나의 심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진리,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할 곳, 뭐 그런 것을 상징하는 심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진리에다가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그는 안전했다. 자, 하지만 그 자신의 관심이 그 진리에서 벗어나고 자기 자신을 향하는 순간, 즉 에고 의식으로 돌아온 순간,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그 신비스러운 힘이 그를 떠난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장면이 이제 이 문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순간 이제 위험에 빠지고, 그 나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주어졌던 그 놀라운 힘이 내 몸을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그 이미지 하나 구한 겁니다. 그 실제로 이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제자죠. 이제 계속 예수님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당시에는 안전했으나 이제 자기의 상황을 이제 인지한 순간 이렇게 이제 빠져버리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A man wrecked on a small uninhabited island with his newborn son came to the terrible realization that without proper nourishment the boy would die in his arms. 자, 이것도 어떤 실제 사례인데, 배가 난파되어서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작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남성의 이야기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아빠가 된 어떤 남성이 갓난 아기를 들고 그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어요. 이 남성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으면 자신의 품 안에서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 굉장히 그 소중한 생명, 갓 태어난 그 굉장히 연약하고 그런 상태의 이제 생명인데, 사실 엄마가 있으면은 이제 모유를 줘서 이제 아이를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이 남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갓난 아기한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막 고민에 빠지고, 이거 아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당황하면서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The baby clung to him, crying piteously, and so great was his father's love and desire that milk formed in his mammary glands, and he was able to nurse his son until they were rescued several weeks later. 자, 이 배고픈 아기는 아빠에게 매달려 애처롭게 울었고, 그 아기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인지 갑자기 이 남성의 그 가슴에서 우유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몇 주 동안 이 무인도에서 머무르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며 돌봤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아기를, 갓 태어난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신체적으로, 뭐 생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남성의 젖꼭지에서 모유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기를 살리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여기 보다시피 몇 주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주 동안 그 현상이 지속된 거예요. In cases like this, we realize the power of consciousness over body and how completely the physical structure can respond to the purposes of the will. 자, 이런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의식이 신체를 지배하고 강력한 의지 앞에서는 신체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제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체보다. 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그 타로 카드에 대한 생각이 나서 한번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뭐 타로 카드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타로 카드에 보면은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가 있고 마이너 아르카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마이너 아르카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서양 트럼프 카드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서양 트럼프가 뭐 하트, 다이아몬드, 클럽, 또 하나 뭐죠? 스페이드,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듯이 타로 카드도 4개의 슈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지팡이, 그 다음 컵, 검, 동전,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통 배열을 하거든요.
자, 이 지팡이라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은 그 4대 원소 중에서도 불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불이 상징하는 바는 인간의 의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밑 아래에 있는 것이 컵입니다. 이 컵이라는 것은 물, 그 4대 원소 중에서 물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감정, 물론 이제 감정을 이쪽 지팡이 쪽에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감정, 그리고 이제 인간의 심리 상태, 그러니까 심리, 인간의 혼, 소울,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컵이거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것이 검입니다. 그래서 검은 4대 원소 중 공기에 해당되고, 지적 능력, 인간의 지적 능력 있죠. 즉, 마인드, 그거를 상징하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동전입니다. 동전 또는 이제 뭐 펜타클, 뭐 디스크, 뭐 다양한 용도로 이제 카드 그 종류마다 이제 다르게 명명을 합니다만은, 이 동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계를 상징하는 거죠. 네, 물질 세상. 그래서 이제 4대 원소 중에서는 흙에 해당이 되고, 이게 상징하는 바는 물질, 그리고 또는 인간의 육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어라키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의지는 그 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스릴 수 있어요. 감정도 그 몸을 다스릴 수 있고, 지적 능력, 우리의 즉 마인드도 이거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When the human center of awareness is posited in the emotional nature, feeling and desire dominate the consciousness of the individual. 자, 인간의 의식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감정에 집중되면 기분과 욕망이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네, 감정.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뭐 의지, 뭐 정신, 감정, 육신, 뭐 다양한 곳에 이제 집중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집중되면은 그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기분, 그죠? 기분이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뭐죠? Fear, hate, and love are the most intense of the emotions.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두려움, 증오심, 사랑이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의 그 중요한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밑에 정리해놨는데요.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이 이제 에피소드 65, 증오심에 대한 것은 에피소드 66, 사랑에 대한 것은 에피소드 74를 통해서 제가 다룬 바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And if they are permitted to control thought and action, physical complications may be expected as a natural result. 자, 이런 감정이 계속 오타가 나네.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게 되면 신체의 이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게 되면 그 감정, 생각, 행동,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게 되면 신체의 이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감정, 생각, 행동, 이것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 그 아까 얘기했었던 지팡이 있죠. 예. 타로 슈트 중에서 지팡이에 해당되는 것이 말하자면 컵과 동전과 검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 갑자기 왜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은 요 챕터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두려움, 증오심,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맛배기로 이제 마지막 문단이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Feelings are the most difficult impulses to moderate, but unless their extremes are tempered by a reasonable amount of self-restraint, the health of the body certainly will be impaired. 인간의 여러 가지 충동 중에서도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바로 기분이다. 즉 감정에 해당되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죠. 합리적인 수준의 자제력을 동원하여 그 기분, 감정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신체에 병이 생기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수준의 자제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제력으로 이 기분,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이 자제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 인간의 의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이거 역시 지팡이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갑작스럽고 이 극적인 충동이 이제 인간의 그 신체를 이제 지배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 그 병든 몸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의지다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사례들과 함께 그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요. 내일은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